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새꾸미 송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미리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는 그런 거가 원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게 없는데 제 안에서 나는 서울 운전은 원래 좀 힘들어. 좀 너무 복잡해. 약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를 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산 장충동 체육관, 그러니까 그 근처였거든요. 약수역 근처였는데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됐는데, 사실 이제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타봤고, 그리고 여기저기 한번 가보자,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해서 여러 군데를 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봤었는데 자신감도 되게 얻었어요. 나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를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랬었는데 서울은 유난히 왜 이렇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저번 달인가요? 그 딸 아이 입시 때문에 서울에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더니 이제 딸 아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 운전을 한 건데, 그때는 서울을 이렇게 중앙부,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앙부가 남산 쪽이에요. 그 중구, 그 중앙부를 관통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기 밑에 있는 그 끝자락, 그 외곽 언저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겁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해보고 나니까, 할만하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길을 잘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 중앙부를 관통을 해서 막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예 운전을 하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게 이제 버스를 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뭐 타면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것까진 제가 그래도 가는데, 왜냐면 이제 지하철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뭐 좀만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버스가 들어오니까 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시간이나 운전을 하고 가는 시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헤맬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한번 이렇게도 도전하는 거고 저렇게도 도전하는 거는 매한가지였어서, 어 그래, 한번 용기를 내서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새길로 안 빠지고 잘 그 근처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와, 중요한 건 골목골목이 어찌나 좁던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그 골목 언저리에 이제 주차를 할 생각을, 왜냐면 콜드콜 미팅을 하러 다니면서도 길가나 아니면 그 주택가 그래도 골목에 차를 좀 많이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안산에서 제가 다녔던 그 골목보다도 더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제대로 운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땀이 정말 그 진땀 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와, 골목에다가 그 좁은 골목에 그 옆에 심지어 차를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좀 많은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공영 주차장을 또 아름아름 찾아가지고 또 주차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만남을 갖고, 그러고 이제 왔죠. 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또 샛길로 빠지고 뭐 한남동 이태원 언저리에서 또 다른 데로 빠지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다른 데로 빠져도 오는 길은 찾아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잘못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게 버스 전용 차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달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다른 때는 막 막혀갖고 막 이렇게 거북이처럼 걸어가는데 저만 뻥뻥 뚫린 그 버스 전용 차선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뒤에는 버스가 막 오고 앞은 뻥뻥 뚫리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옆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빼빼기 차들이 정차가 되어 있는 그 곳을 제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참 오늘 진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한다. 진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전을 했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해봤던 걸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해봤어요. 해봤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 뵌 분은 예전에 이제 타로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알았던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상담 이런 거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오늘 한 2시간 정도 개인적인 상담을 했는데 타로를 본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타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주적인 요소도 있고 등등등 그런 개인적인 컨설팅을 좀 받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저의 정체성을 제가 알아가고 있는 거를 제 유튜브에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오늘 명확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림을 2장을 놓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나에 대한 거를 그려보고 하나는 가족에 대한 걸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그림을 또 못 그리기도 하고 또 막상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지? 도무지 또 그려야 되겠 이 표현이 잘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글로 썼어요. 나에 대한 것과 가족에 대한 거 그렇게 글자로 썼죠. 아주 간단하게.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요즘에 원하고 있는 저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저의 이런 사주가 100%는 아니지만 그런 저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저를 만나기 전에 대략 이분은 이러하겠다, 이런 쪽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셨대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맥상통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배움,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다. 성장, 나를 표현하고 싶다. 그냥 제가 그렇게 글자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런 걸 지금 제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 안 해봤던 걸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저 스스로를 제가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씩 저 스스로를 찾아가는데 한몫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성장했던 것, 제가 배우고 정체성을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끌어낼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더 잘 알아야 한다. 사실 지금도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딘가에 되게 어정쩡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정말 생각 없이 살았던 옛날보다는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그게 뭐 1, 2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제가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조금 성숙해졌고 그로 인해서 되게 좀 깊은 사람이 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더 알아가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원래 다 중요하죠. 나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더 깊게 나라는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울을 아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제가 여자치고는 거울을 또 잘 많이 안 봐요. 근데 좀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나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관찰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기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기질이 그 예민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서로 두 가지가 공존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민한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의외로 제가 털털하고 허당기 있고 되게 사차원적이고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러거든요. 되게 저는 뭐 이 잠자리를 막 가리고 막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것도 나에 대한 관찰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신경은 예민한데 이런 몸은 또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러니까 눈치가 제가 이렇게 막 빠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은 예민한데 오히려 눈치나 어떤 이런 몸이나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더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리는 과부한데 몸은 아직 둔하니까 아직 에너지가 벌써 위에서는 머리에서는 벌써 에너지가 다 빨린 거예요. 기가 빨리고 과부한데 힘든데 이 몸은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또 뭔가가 탁 걸리면 거기에서 욱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경만 여기는 예민한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시면서 나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갑고 약간 그런 좀 철벽을 치고 좀 깐깐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보이는 이미지는 좀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장난도 못 칠 것 같고 약간 그러한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쩔 땐 좀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는 건 없는데 나는 원래 아까 원래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자라온 환경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받아본 경험도 없고, 물론 받아는 받겠었죠. 근데 그게 정말 넘치는, 제가 콜드콜에서 만났던 그 미용 사장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혼을 2번을 하셨고, 아, 2번이라고 하셨나요? 자녀가 3분이 있어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그 남자분은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고객님으로 오셨던 분이었는데 정말 정말 이분의 말에 의하면 넘치는 사랑을 주신대요. 근데 이 여자분의 성격이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대요. 이 그러니까 업장에서 그분도 되게 왜소하셔가지고 되게 기가 되게 약하신 분이처럼 보이세요. 체력이 되게 약하신 분인데 그 일하면서 에너지 썼던 거를 집에 가서는 거의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을 정도로, 집에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셨던 분이고 성격도 애교가 없었던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재혼을 하신 남편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본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성격이었었나? 근데 그런 성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내가 남편한테 정말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를 표현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자라니까, 그 내가 먹고 너무 과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도 이게 나눠줄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한테도 그 사랑이 이렇게 간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게 전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그러면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되게 신기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과분한 사랑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구나. 왜냐면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냥 머나먼 그냥 머나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 뭐 드라마나 그런 데서나 있을 법한 얘기? 왜냐면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변했던 얘기를 저랑 처음 만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라는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나는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
실예로 제가 이제 운전을 연수를 받을 때 운전연수 그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제 이미지가 되게 막 깐깐하고 좀 차갑다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좀 놀랬거든요. 아, 내가 차갑나?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말을 해보고 저를 겪어보니까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애가 이렇게 허당키도 있고, 애가 사차원이고, 애가, 그러니까 되게 막 구멍이 많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되게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저랑 이제 되게 인연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운전 연수를 굉장히 오래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분이 인복이 되게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하려고 그러고 뭐 밥 먹자 그러고 뭐 되게 좀 그런데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그 수강생들이 있었어도 그냥 컷하거나 잘 연락 안 하고 운전 연수 끝나고 나서도 밥을 안 먹었는데, 그 밥을 먹었던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드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또 많이 또 이번에 또 챙겨주시기도 하세요. 또 김장 했다고 그래서 또 김치도 챙겨주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제 안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들한테 아기 때는 물고 빨고 막 이뻐가지고 막 그런 애정 표현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는 이 뭔가를 표현을 하는 게 제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는 저를 이렇게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그때 한 번 안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안아주려고 먼저 하고, 그리고 엉덩이도 툭툭툭툭 만져주고, 그 정도 애정 표현은 하지만 그게 자주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아직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강아지한테는 제가 막 혀 짧은 소리 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하면서 애교를 안 부리는데, 제가 오히려 저희 강아지는 저한테 애교를 안 부리는데 되게 시크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강아지한테 애교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나한테 분명히 이러한 기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남편한테도 애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좀 사람들이 저를 좀 유한 사람으로, 막 말을 트고 저를 겪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분하고 그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깊게 알았고, 그런 저의 예민함, 그리고 덜 예민한 거에, 그런 두 가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라는 사람에서 좀 더 파악해 내고,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었거든요. 그런,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또 까먹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그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뭐 이건 뭐 점을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기질과 성향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제가 좀 필요했었고, 그게 100%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는 저라는 사람이 나침판이 돼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쓰고 나라는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해야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제가 가족을 그리라고 했을 때 저는 딸을 각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둘을 뭉텅이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지금도 아이들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 결국은 이제 아이스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라는 그 말처럼 그냥 나라는 사람을 심도 있게 면밀히 좀 관찰을 하고 그거를 좀 오랫동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했다가 하루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좀 제가 저와의 대화를 좀 자주 하고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가 조금 원활해져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함에 있어서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게 숙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어, 원래는 되게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제가 입양이 됐고 뭐 부모님이 또 사랑도 잘 받지도 못했었고 또 일찍 돌아가셨고 또 남편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입양을 저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운명이었고, 아, 그런 얘기도 주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3살, 5살, 3살 전 것도 사람이 기억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저의 친아빠가 돌아가셨던 게 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전에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놀 때 어떠했는지도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은 내면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 스스로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게 내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었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나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그게 나의 운명이겠거니. 최근 들어서는 그게 어떠한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저의 정체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조금씩 연관이 되면서 그러해야만 했던 이유들이 조금씩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들이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제가 제 언어로 승화해서 말을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서,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래야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아야 제가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그 것들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안 해봤던 것도 좀 해보고, 왜냐면 오늘도 서울에 운전을 좀 되게 좀 겁이 났던 거였는데, 한번 해보자, 까짓 거 해보지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 것처럼 좀 안 해봤던 거를 좀 하나씩 해보면서, 너가 이러한 면이 있었네, 너가 이러한 면은 네가 싫어하네, 이런 면은 또 네가 호감이 있구나, 이런 면은 네가 못할 줄 알았는데 또 하네, 뭐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진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굳이 그것들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과거는 과거인 거니까, 제가 이제 앞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했던 경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가, 이게 또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덜 예민해지고 인정하고 하는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함이, 저의 예민함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뾰족하게 가니까 이 아이들도 그 뾰족함이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저라는 사람이 먼저 나를 잘 보듬어 주고,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고, 그래야만이 이게 아이들한테 관계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만의 어떤 그런 감정 일기 같은 거 쓰고, 그런 거죠.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 오늘 또
잘한 부분들, 조금 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도 사소하게 그냥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좀 면밀히 좀 관찰하면서 알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